2교시다, 그죠? 12장. 자, 행동의 일반화 및 유지. 자, 우리가 이게, 우리 아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중재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화, 또 유지, 그 다음에 또 응용까지. 자, 뭐 좀 쉬운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화라든지 유지 이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죠? 조금 다른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많죠, 그죠? 뭐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경우 좀 많이 해봤을 거예요. 혼자 하고 막 이럴 때는 뭐 잘하는데 또 교수님들이 모의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탁 보고 있으면 얼떨떨떨 떨려가지고 잘 안 되고, 그죠? 나 정말 잘했었는데 왜 이러지? 막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학습되고 훈련하고 연습한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뭐 여러분들 발표하는 거는 사실 제일 힘든 우리 그 과제 수행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죠?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혼자서 이렇게 풀면 되지만 발표라는 게 굉장히 그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공포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거 뭐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제 뭐 교수 임용이나 아니면은 또 그 학회 이런 데 이렇게 발표하고 또 이렇게 토론하고 이럴 때 보면은 질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곤두서가 있어요. 질문을 내가 받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좀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좀 오버랩 돼가지고, 좀 실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엄청 많았는데, 특히 이제 그때 언제냐면은 일본에 국제학술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자, 우리 이 외국어는 독일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일본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조금 뭐 이렇게 이렇게 인사 정도 뭐 이런 정도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어 전공한 선생님이 이제 통역사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포스터 발표기 때문에 포스터를 이렇게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게 서 있어요. 참여자 해가지고 리본 딱 달고 이렇게 이제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그죠? 학계 전문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배우는 사람들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학회 활동 지금 거의 안 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다양한 학회 활동을 좀 하게 돼요. 그 왜냐면은 내가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이제 또 다양한 접근에 내가 좀 노출이 되어야 되잖아, 그지? 이게 여러분들 뭐, 다학제적, 그리고 뭐 아주 종합적인, 통합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우리 교육에 있어가지고 그 뭐 교육 철학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메인 뭐 주류라기보다도 그죠? 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습득해야 될 지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의 어떤 흐름도 같이 같이 뭐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발맞추어서 가야 되거든. 근데 오히려 이제 자기 걸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이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철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좀 못 벗어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학회 뭐 활동이라든지 또 국제 학술 대회를 왜 하냐? 그러면은 우리 이런 부분들을 외국의 어떤 학회의 전문가들 거기 보면은 뭐 그 임상 전문가부터 해가지고 그때 그 일본에는 건강장애 쪽이 거의 의료진들이 많았어요. 건강장애 특수교육학회 이 사람들이 의료진들이 주로 많았지. 건강장애 영역에서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학자로 구분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일본에는 좀 더 그런 쪽이 잘 되다 보니까 건강장애 쪽에 어떤 뭐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부럽다. 아, 우리나라도 저래 조금 빨리빨리 저런 게 좀 이루어지면 아픈 아이들한테도 사실 아픈 아이들은 아픈 것도 있고 학습도 있고 그 어려움이 두 가지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학습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좀 갖지 않게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건강장애 쪽도 제가 조금 뭐 논문이나 이런 것도 좀 있고 관심이 좀 있어요. 뭐 다른 뭐 정생동장애 전공이긴 하지만은 건강장애, 학습장애 그죠? 예, 예, 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관심이라기보다는 다양하게 좀 알고 있는 거죠. 알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의 일반화, 유지 이 부분들이 자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행동 수정 어느 정도 하고 인지 행동 수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 차원의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인지 행동 그 행동 수정 이론은 거의 외부 통제에 의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극 그죠? 자극 반응.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인지행동 중재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일단 자기관리 외부 통제에서 스스로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대로 가지면 굉장히 좀 더 행동 수정에서 오는 선생님들의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통제 전략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주목적이거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뭐 특수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인데 그 삶의 질이라는 거는 사회인으로 그죠? 사회인으로 뭐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기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질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게 행동수정 이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상황 안에 학년기에 들어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게 다 벗어나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행동수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행동지원적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외부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면은 굉장히 의존적인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챕터에 보면은 이제 인지행동 중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은 이 모든 외부 통제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인간으로 거듭나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이 꿀꿀꿀꿀하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화, 유지, 응용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그 강조를 하지만은 결국 이게 가하고 있는 과정들이 일반화, 유지, 응용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스스로가 막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뭐 교사들의 사회복지사들의 전략적인 부분들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고 자기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자기 거화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화 유지를 위한 전략하고 이것까지는 다 못할지라도 요거 하고 보고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내 수업이 엄청 길지? 다른 교수님들은 보니까 뭐 좀 30분 정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뭐 양이 많긴 많잖아, 그지? 아마 우리가 대면 수업 했으면 이거 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 해줄 수 있어서 뭐 제대로 해준 건 아니지만 그지? 다 우리가 끝낼 수 있어서 오히려 나는 좀 좋고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론적인 기초나 이런 부분들을 습득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일반화. 그죠? 일반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화, 뭐,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서는 조금 구별을 좀 해놓은 건 있어요. 자, 일반화는 봅시다. 뭐, 자극 변별, 자극 일반화,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앞에서 변별 훈련할 때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넘어오면서 자극 일반화까지. 일반화는 뭐 어떤 행동이라든지 기술이 가르쳐준 조건과 다른 조건에서 그 행동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끝난 뒤에도 그죠? 우리가 뭐 가르침이라 하면은 뭐 중재 부분이 끝난 뒤에도 행동이나 기술 사용이 계속할 수 있는 거. 추후, 추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실험 논문에서 보면 항상 그게 그래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간을 탁탁탁 나누어 가지고 좀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중재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몇 가지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만 훈련을 좀 하면 되느냐 이렇게도 구분해 가지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유지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지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중에서 습득한 행동 기술을 일반화하고 유지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동이라든지 기술 교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일반화 과정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다들 세우지만은 결국 중재에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좀 보면 우리 중재에 좀 초점에 맞추죠. 그리고 왜냐하면 계속적인 학교 상황인데 연구 말고 그 실험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학교 상황이라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어떤 자극 반응들이 일어나고 어떤 뭐 그 일반화 부분들을 굳이 아이가 학교 안 오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닥 막 이렇게 유지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할 수도 있거든.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중재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은 유지 부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 못할 경우도 좀 사실 있어요. 그건 왜일까? 그지? 뭐 이렇게 뭐 원인들이야 다양하겠죠, 그죠? 뭐 지금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일반화의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변별 훈련에서 자극 변별하고 자극 통제, 자극 일반화, 뭐 전체적인 일반화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슬라이드에는 얘기는 두 종류의 자극을 어떻게 변별하여 다르게 반응하는 것. 자극 일반화는 두 종류의 다른 자극에 대해 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일단 자극 일반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지? 훈련 상황 밖에서 변별 자극과 유사한 모든 관련 자극들이 있을 때 행동이 발생해죠. 자,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도 변별 훈련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 변별 훈련할 때 행동 발생에 대해서 변별 자극이 있을 때만 강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극 통제가 발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극 통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 행동이 미래에 변별 자극이 있을 때만 일어날 것을 뭘 할 수 있다는 거라. 기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자극 통제가 일어나려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극 통제는 자극 변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극 변별 훈련은 변별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면 어떻게 한다고? 강화하고 변별 자극이 있을 때 강화한다 했잖아, 그지? 근데 다른 거 변별 자극 말고 뭐 델타 자극도 있었지. 그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어? 강화해주면 안 된다 했지, 그지?
그래서 이거 나오네. 변별 자극 이외의 자극인 델타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면 뭐 한다고? 강화해주지 않아요. 그죠? 이러한 분별 이제 훈련하고 자극 통제가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때 반드시 과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뭐 일반화라고 부르는 뭐 일반화, 자극 일반화 이 부분에서는 자극 변별과는 뭐 된다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극 일반화는 훈련 상황에서 주어진 특정한 자극이 아닌 다른 자극이 다른 상황에서 주어져도 뭘 한다고? 표적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 준다는 거지. 자, 일단은 뭐 그 부분에서 다시 또 요 강조해가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두 종류의 자극을 변별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자극 변별이라 했잖아. 그지? 두 종류 다른 자극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여기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자극 변별이다. 두 개. 변별 일반화. 그지? 그리고 이제 훈련 상황 밖에서 변별 자극과 유사한 모든 관련 자극들이 있을 때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일반화라고 한다. 좀 구분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뭐 여기 우리 일반화의 종류 부분들을 445쪽에 나와 있지만은 일단 여기 우리가 이제 일반화를 계획할 때는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교사들이 학생의 행동 수준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먼저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행동은 학생이 뭐한 행동해야 돼? 이미 습득한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일반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없는 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습득된 행동, 행동 형성이 된 거 가지고 쭉 그걸 일반화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 그리고 아직 습득되지 않은 행동이라면 일반화 시킬 수 당연히 없지. 없는데 뭐 그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행동을 수행하지 않고도 학생이 쉽게 강화받을 수 있는 뭐 있다면 목표 행동이 유지되게 하고 일반화 시키는 것은 그죠? 좀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래서 현재 학생이 목표하는 행동의 어떤 한 부분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일반화가 아니라 뭐 해야 돼? 어떤 부분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좀 수준이 우리가 기준에 좀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화하는 기준에 그지? 그래서 다시 좀 트레이닝이 다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화 계획할 때 일반화의 목표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훈련 상황에서 주어진 특정한 자극이 아닌 다른 자극이 다른 상황에서 주어졌을 때 표적 행동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실행해야 일반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이제 교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한 일반화 단계에서의 목표와 습득 단계에서의 목표는 행동의 수행 조건이라든지 기준이 다르게 기준을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화의 조건은 촉구나 강화제가 없을 뿐 아니라 뭐 실제 생활의 조건이 뭐 어떻게 된다. 실제 적용이니까 그지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의 수행 기준이라든지 지나치게 계산된 정확성보다는 뭐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거. 뭐 정확하게 뭐 몇 회, 뭐 한 번, 뭐 몇 초에 딱 뭐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죠? 그럼 예를 보면 되겠다, 그지? 식당에서 음식 종류를 주문하는데 얼마나 정확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아주 단편적인 기능적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느냐가 일반화 목표로 더 적절하다는 얘기지. 문장을 여러분들 주문할 때 어떻게 해요? 배를 눌리지 요즘은 그지? 그럼 어떤 사장님, 이모 이렇게 하지 그지? 외국에서 온 그 친구들 이모님 하면서 너무 예쁘게 이렇게 또 싹싹하게 하니까 그 이모님이 서빙하는 이모님이면 맛있는 것도 좀 더 주고 요즘 셀프니까 그런 건 없는데 또 그죠? 안 주는 거 있잖아. 셀프로 안 주는 거는 또 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그 외국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적응기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재미있더라고요. 자, 적응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오히려 일반화 목표로 더 이제 적절할 수 있다는 거지.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딱 이렇게 딱 단계별로 착착착착 형성하는 식으로는 그렇게 굳이 다 안 해도 그 전체적인 부분에 이제 목표에 상응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게 더 또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수군에, 나 수군 이거 접고 하는 거 진짜 못하거든. 그거 빨리 개는 거 제일 싫어. 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 군대처럼 각지게 탁탁탁탁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일단 빨래가 마르면 개어가지고, 어디에,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어떤 일반화의 목표에 이제 상응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유지 또 이야기가 나오지, 그지? 학습한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학습한 것을 뭐 한다고? 응용. 그 다음에 시간에 걸쳐가지고 시간에 걸친다는 거는 시간을 추후, 추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간을 보죠, 그죠? 기간 몇 주가 지난 뒤, 한 달이 지난 뒤, 6개월이 지난 뒤, 6개월 하면 좀 많이 돌아오겠더라고요. 그 행동의 지속 부분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유지에도 그죠? 12-1에도 보면은 학생에게 이제 주어지는 자극이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거고, 학생이 하는 반응, 그 다음에 학생에게 자극이 제시되는 시간, 이제 시간에 걸친 행동의 지속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극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자극을 변화시켜도 동일한 반응을 하고, 반응 일반화는 동일한 자극에 대해 학생이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유지는 동일 자극에 대한 동일 반응을 시간이 지나도 우째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극 일반화는 훈련 상황 환경이 아닌 다른 상황 환경에서 다시 중재라든지 재훈련을 받지 않고도 훈련된 행동이 발생한 것이고, 반응 일반화는 직접 훈련하지 않았는데도, 그죠? 라면을 끓일 줄 알면은 국수하고는 좀 다르나? 학교에서 만약에 라면 이런 거 방법적인 부분들을 알았다면은 또 집에서도 상황이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정수기 사용하는 것도 그죠? 학교에서 했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유지는 훈련 시기가 아닌 다른 때에도 재훈련 없이 훈련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극 일반화는 다른 환경에서 학습한 그대로 그냥 복사, 컨트롤 B 이렇게 반응 일반화 학습한 것을 응용 플러스 알파 유지는 학습된 행동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 이렇게 이제 계속 견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2에도 그지? 동의 일반화 훈련 전이
반응 일반화는 부수적 행동 변화, 동반적 행동 변화, 뭐 요 같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이제 용어적인 부분들로 좀 알고 있으면 돼요. 반응 유지, 소고정, 내구성 행동 지속성 이런 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다음 자극 일반화, 뭐 자극 일반화 훈련 전이 일반화 뭐 그죠? 자, 자극 일반화는 훈련 상황에서 주어진 특정한 자극이 아닌 다른 자극이 다른 상황에서 주어져도 뭐가 일어난다고? 표적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죠? 또 덧붙여가지고 특정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조건화된 후에 그 자극과 뭐 비슷한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응을 한다면은 뭐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자극 일반화가 일반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자극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학습할 때, 있지 않던 새로운 조건에서도 반응을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앞에서 여기 슬라이드 보면 그죠? 훈련 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훈련 전이, 훈련 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훈련된 행동이 일상적인 상황으로 전이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용어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놓았지만, 일단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반화, 유지, 그거 안에 가로, 응용, 뭐 이런 부분들 하고 다 같이 이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자극 일반화가, 장소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또 몇 가지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장소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대상 사람, 다른 자료 사물에 대해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장소 상황에 대한 뭐 일반화. 장소다. 장소하고 상황. 유치원에서 이제 인사하기 배웠지, 그지? 그러면 맨날 엄마가 머리 이렇게 하면서 누구야 인사해야지, 누구야 인사해야지, 누구야 인사해야지. 너무 힘들겠지, 그지? 근데 이제 다른 장소 상황에 대한 일반화가 이제 되었다면은 유치원에서 인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도 어떻게 시켜야 되겠어요? 누구야 인사해 이거보다도 그지?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 좀 그 설명을 해주는 게 좋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연도 같이 하고. 근데 어떤 엄마들은 너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상황들을 따로따로 막 이렇게 떼가지고 하면 정말 그 도식을 100개 만들어 주려면은 100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지. 일반화가 일어나면 아이가 하나만 가르쳐줘도 아이가 스스로 이제 가지치기를 하죠. 그죠? 가지치기가 아니고 가지를 만들죠. 가지치기 하면 안 되고. 가지치기 맞지? 이렇게 자르는 거 말고 이렇게 가지를 많이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새끼치기 한다. 비슷하게, 그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소지, 장소, 여기서도. 학교에서 라면 끓이기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다른 장소잖아, 그지? 그리고, 다른 대상 사람으로의 일반화. 보면은 선생님께 이제 인사하기 배운 아이가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도 인사할 수 있게 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자료 사물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 종류의 휴대전화기 사용법을 배웠는데 다른 종류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했다면 일반화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화기 잘 못 쓰는데 여러분들 잘 쓰죠, 그죠? 나는 한번 딱 쓰기가 싫어. 뭐 그 휴대폰 나오는 그 통신사라 해야 되는 그 생산되는 거기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진짜 딱 들어가기가 싫은 거지. 일반화 잘 안 되나. 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죠? 젊은이니까, 젊은이들은 다르더라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극 일반 세 종류를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뭐 굳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뭐 구분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그건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인사라는 거, 또 뭐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 라면 끓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이 이게 사고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상호작용되는 아이들이 좀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 그지?
그런 게 없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면 돼요. 그죠? 설명을 해주면 그 설명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주면, 집에서도 상황적인 부분들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 해주면 이 아이들이 그런 뭐 일반화 부분들이 좀 더, 그죠? 속도를 더 내지 않을까? 내 생각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조근조근히 여러분들도 무턱대고 선생님이 뭐 해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기분 나쁜 거면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좀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왜 설명도 안 해주고 저렇게 얘기해? 우리한테는 설명이 필요해. 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모르는 것에 대한 이제 새로운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행동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냥 안 돼. 그렇게 하면 나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부분들로 인한 뭐 여러 가지들을 아이의 그런 수준에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면, 이런 어떤, 일반화 부분들은 뭐 이렇게 막 자국 일반화에 대해서 여러 이제 상황으로 설명하고 대상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 부분들이 앞에서 좀 일어나지면, 좀 그 일반화 부분들이 좀 더 오래 가고, 그런 이제 인지하는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은 좀 더 그 부분들을 유지나 이런 부분들로 좀 더 확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냥 우리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이제 막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도식이 형성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행동도 하나의 의사소통의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썼잖아, 애들이, 그지? 그 왜? 나는 그냥 뭐, 상동행동에 어떤 자기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아이가 잘 모른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행동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응용할 수 있게끔, 뭐, 일반화뿐만이 아니고, 그죠? 그런 부분들로 좀,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지? 우리 아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감할걸? 나는 안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 가르쳐 주셨어.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안 시켰는데, 너 인사 참 잘하네. 그러니까 맨날 그 선생님한테만 인사하는 것만 이렇게 알고 집에 오면 엄마한테도 갔다 왔습니다 인사 안 하고 가방 툭 던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선생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면은 엄마한테도 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그것도 엄마한테도 교육을 또 시켜야 되겠지 그지 아이가 뭐 엄마만 바라는 게 있나요 그죠 아이한테도 보여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조금 훈련이 되시면 더 없이 좋지 않을까. 당연한 말이죠, 그죠?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자고 1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뭐 여러분들 여기 447쪽에 보면은 그죠? 몇 가지가 나와 있네 그지? 자, 훈련 상황에 주어진 자극과 물리적으로 더 유사한 자극이 주어질수록 자극 일반화는 잘 일어난다. 그지? 유사한 자극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비슷해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잖아. 유추해가지고 막 가는 건 힘들고 그지? 자, 일반화는 잘해는 이제 새로운 상황이 그 이전에 행동을 배웠던 상황과 유사하다면은 새로운 상황에서도 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 일반화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죠? 여기 볼까? 예를 보면은 동네 슈퍼에 가서 GS 마켓, 동네 슈퍼 물건 사기를 학습한 아동이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이 일반화가 훨씬 쉽게 잘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대형마트, 그 요즘 보면은 마트에 가면은 셀프 계산대가 있잖아. 그 셀프 계산대를 우리가 또 익숙하지 않으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참 빨리빨리 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셀프 계산대가 동네에 어떤 조그만 이제 슈퍼 같은 데도 거의 다 많이 나와 있고 편의점 말고.
그러면은 대형마트에 가면은, 대형마트에는 조금 기계들이, 순차적인 기계들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아니, 해봐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바로바로 한다는. 나 좀 잘 안 되더라고. 그게 터치가 잘 안 되면은, 아유, 왜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오거든. 내가 까다롭게 생겼나? 그거 아니잖아, 그지? 별로 까다로운 사람 아닌데. 까다로워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아니야. 까다로우면 또 어떡고, 안 까다로우면 또 뭐 할 거야, 그지? 그지? 자, 그래서, 또 네 발로 걸어 다니고, 몸에 털이 있으면 두 개가 있고, 자, 우리 지금 13개월 된 애기한테 멍멍이 계속 그러지, 강아지. 그죠? 털 있고, 막, 강아지의 종류가 여러 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고, 털이 뭐, 부슬부슬, 감촉이 뭐, 어떻고, 막, 이런, 이제 설명들이 또 나와요. 그죠? 뭐, 멍멍이, 강아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다른 그거에 대해서는, 그죠? 뭐, 이런 거는 털이 없잖아. 두기가 있고 몸에 털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좀 더 유사하게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주어진 자극이 훈련 상황의 특정 자극과 동일한 개념이나 범주에 속하면은 자극 일반화가 또 잘 일어난다는 거죠. 같은 범주에. 예를 들어 아동이 이제 존댓말 하기를 배우는 경우에도 존댓말을 해야 하는 대상들이 자신보다 일정 연령 이상으로 더 나이가 더 많은 범주에 들어간 사람을 알게 되면 대상의 성별이나 직업이나 옷 입는 것이 달라도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는 일반화가 또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뭐 밑에 또 예시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극이 훈련 상황의 특정 자극하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기능이 있음을 학습하면 또 뭐 자극 일반화가 잘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동 판매기 해볼까? 자동 판매기 사용을 배우는 경우에 돈을 넣고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는 작동 원리를 학습하면 자동 판매기의 모양이 천차만별이지, 그죠? 자판기 사용 자극 일반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색식 변기 사용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누르는 게 있고 뒤에 이렇게 버튼이 있으면 레버 어디 갔지? 이라고 한참 있을 때는 있긴 하지만 수세식 변기를 사용할 때도 버튼을 작동하여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원리를 배우게 되면 변기의 모양이나 물 내리는 버튼의 위치에 다르더라도 수세식 변기 작업 일반화가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이런 이제 요인들이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쓰시면 되고 일단은 우리가 자극 일반화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거 반응 일반화는 그 반응 일반화 전에 448쪽에 조금 더 보자.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훈련 상황에서 주어진 특정한 자극이 아닌 다른 자극이 다른 상황에 주어져도 표적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자극 일반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직한 행동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자극 일반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안경 쓴 아빠를 둔 유아가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학습되었는데 다른 안경 쓴 남자들을 보고도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자극 일반화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낯선 사람에게 반가움의 표시로 껴안고 볼을 부비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는 게 악수하거나 포옹하기를 배운 발달장애 아동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뭐 낯선 사람한테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죠? 어떤 부적절한 상황에서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부적절한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어떤 자극 일반화보다는 과잉 이제 어떤 자극 일반화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잘못된 과잉 자극 일반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학습한 행동을 실행해도 되는 적절한 상황,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변별하는 것을 일단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적능력이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반응할 수 있도록 변별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일단 우리가 지나친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피해서 비슷한 자극에도 상황적인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그죠? 우리가 뭐 어떤지 하면 다 인사하고 다 껴안고 이게 이제 또 아기 때 그 뭐 한두 달 사이에 딱 그러지만 그 좀 넘어가면은 부모들이나 이렇게 하는 그 애들도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우는 친구들도 있고 막.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적 능력이 낮은 이제 학생들을 이 고민이 최대한의 어떤 자극 통제를 시켜서 변별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자극 통제를 피하고 그리고 비슷한 자극에도 반응하도록 일반화하는 이런 지도 부분들을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프로그램에 이제 예시들은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좀 오래된 것도 있고 우리나라 거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김학용하고 2011년도 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반응 일반화, 그죠? 리스폰스, 그지? 특정 상황이나 자극에서 어떤 행동이 강화된 결과인데 동일한 자극이나 상황에서 요런 다른 이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되는 이제 것을 이제 얘기를 한다. 부수적 어떤 행동, 플러스, 그지? 부수적인 부분들. 근데 이때 이제 발생하는 다른 행동, 다른 행동이 훈련받은 행동과 기능은 같지만 훈련받은 적이 없는 행동, 이 부수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다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응 일반화란 여기 그 450쪽 주고 한번 봅시다. 반응 일반화란 목표하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에 뭐가 일어난 거야? 행동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그지? 이걸 이제 부수적인 행동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예를 한번 봅시다. 학교에서 라면 끓이기 배웠네. 학교 라면 끓이기 가르쳐주나? 자, 라면을 끓일 줄 알게 되는 학생이 국수나 칼국수, 메밀국수를 끓일 줄 알게 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는 거죠. 라면 끓이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라면 끓이기 방법하고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은 훈련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지? 동일한 자극이나 상황에서 이와는 다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증가되는데 이런 것까지 추가 플러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부수적인 행동 변화 부분들을 메밀국수 여러분들 끓일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덧셈을 풀 줄 아는데 뺄셈 문제도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이제 반응 일반화가 일어났다 이거죠. 덧셈을 가르쳤잖아, 그지? 그런데도 자극이나 상황에서와는 다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 이 부분들. 근데 이거는 잘 안 일어나요. 반응 일반화 부분들은 좀 잘 안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리고 반응 일반화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반응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반응 일반화가 더 잘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반응의 범주 내에서 반응 일반화가 이제 잘 일어나는. 일단 공통된 특징의 공유라든지 그 범주 안에서 그리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기능하는 반응의 범주 내에서 반응 일반화가 또 잘 일어날 수도 있고. 자, 여기 우리가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는 반응의 범주 내에서 반응 일반화 이 부분 보면은 예시에 존댓말 가르치기 여기 보면은 하면은 요 붙이라 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러면은 아이가 누구의 동생한테 길동아 뭐 하자. 뭐 동생은 아니다. 삼촌. 삼촌은 좀 나이가 좀 있다 치고. 삼촌아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엄마가 요 붙여라고 했지 뭐요 하면 하자요 뭐 이렇게 그지. 우리 드라마 같은 데도 주로 좀 그런 이야기가 있지 그지. 이렇게 보면은 요자 붙이고 반말 이렇게 싹둑싹둑 삶아 먹는 어른들 좀 많이 있잖아 그지. 지보다 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반말 찍찍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먹자요 놀자요 등으로 이제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일단 뭐 틀렸지만은 요를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반응 일반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런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기능하는 반응의 범주 내에서 반응 일반화가 또 잘 일어난다고 했지. 여기 이제 보면 얘 나온다 그지? 불을 피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지? 성냥을 구해 불을 피운다든지 성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불을 피우는 거는 방법이 다양하잖아 그지? 그래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피운다든지 가스레인지를 뭐 이용해 막대 불을 옮겨가지고 이런 이제 반응 일반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비 오면은 우산이 없다. 우산이 없으면은 그냥 막 걸어가요. 왜 비싼 명품 가방을 막 머리에 이고 가나? 명품 가방 머리 이고 가면 그 명품 가방 아니라 하던데. 그죠? 신문 같은 거, 뭐 책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이제 반응 일반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유지, 행동 변화를 위한 중재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필요할 때마다 뭐 변화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반응 일반화 프로그램에 이제 실제 예를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 책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유지 부분들도 그죠? 유지에 뭐 대한 예 나오지 그지? 452쪽에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일반화와 유지를 위한 계획과 전략 부분들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